개념물리 3학년 1학기 오늘은 209쪽에 있는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식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에서는 몇 가지 정보를 줘요. 그 정보를 준 상태에서 우리가 식을 구하는 걸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식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어느 정도의 틀을 좀 정해놔야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식을 세울 수 있거든요. 여기서 세울 수 있는 틀은 이제는 세 가지야. 첫 번째, 여러분이 먼저 이거를 먼저 기본식으로 딱 적어두고 거기서 이제 디테일을 결정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이 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식을 먼저 세워두고 나머지 디테일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 그 다음 마지막이 이런 식을 활용해. 그럼 여러분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식을 구하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거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디테일 정도만 결정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 디테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을 구할지 그걸 생각해내면 돼. 그럼 그거는 다시 역으로 추적을 하면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그거 생각하면은 어떤 상황에서 뭘 사용할지를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다. 얘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지? 꼭지점의 좌표는 P, Q지. 축의 방정식은? 그렇지. 그럼 문제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주고 식을 구하세요. 혹은 축의 방정식을 알려주고 식을 구하세요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첫 번째 식을 세워두고 거기에서 알고 있는 거 적고 나머지를 구할 거야. 자, 두 번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인데. 아니야. 뭐라고? y절편이지. y절편이? c지. y절편을 알려줄 때는 조고 활용하면 돼. 그런데 두 번째 식을 활용하는 거는 웬만하면 좀 비추야. 계산이 지저분해서. 최대한 방법이 없으면 두 번째 식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세 번째 식을 사용하는 건 되게 식을 조금 독특하게 썼다? 알파랑 베타라고 썼잖아요. 왜 알파랑 베타라고 썼는지 알아요? 둘 다 다른 숫자. 둘 다른 숫자네. 알파는 왜 수많은 알파벳 중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글자 중에서 알파 베타를 썼을 것 같아? 저번에 무슨 알파분의 베타가 몇분의 몇.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 맞는데 그게. 왜 우리가 알파 베타를 언제 사용했죠?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지. 근데 2차 방정식의 근은 함수의 관점으로 뭐랑 같다고 했죠? 맞아, x절편이랑 같다 그랬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x절편을 알려주잖아. x절편이 누군지 알려줄 때는 저 식을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해.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를 설명해주면 하나를 까먹고 또 하나를 설명해주면 하나를 까먹는 느낌이야. 지난 시간 다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x절편을 구하고 싶어. 보통 우리는 x절편 어떻게 구하죠? y 0 집어넣지. 그럼 y 0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 된다고. 그럼 그거를 만족하는 해가 x절편이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 그 함수의 x절편 둘이 같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x절편을 주어지면 알려주면 x절편이 뭐 1이에요, 2에요 라고 하면은 얘는 1과 1을 근으로 갖고 있는 식을 세우면 돼. 2차 함수의 식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패턴을 보면서 2차 함수의 식을 세우는 걸 연습하면 돼. 그러니까 디테일은 나중에 숫자를 대입해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일단 직관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어떤 틀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디테일을 어떻게 구할까? 그것만 생각해내면 돼요. 책에서는 그거를 그냥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놨거든? 그거를 그냥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찾는 것만 좀 연습을 좀 하자. 그래서 아예 그냥 뒤로 넘겨버릴 거야. 여기는 우리가 210쪽에 있는 내용을 할 거예요. 여기를 여러분이 직접 적으면서 한번 해보자.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일,3이고 그리고 1,11을 지나는 2차 함수를 구해주래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꼭지점을 알려줬네. 얘는 기본 틀을 1번으로 할까? 2번으로 할까? 3번으로 할까? 1번으로. 식을 세우면 된다고. y는 a는 모르니까 a는 a라고 적어야 돼. 그다음 어떻게 적어야 되지? 에
플러스 3. 그렇지. 꼭지점을 알면 이미 두 가지를 결정이 된 거야. 따닥. 나머지 a만 구하면 되거든. a는 어떻게 구할까? y1, 3이랑 a, 11을 하면 되잖아요. a가? 아니 대입하면 돼. 근데 이건 대입할 필요 없지. 이미 사용했잖아. 이건 이미 내가 꼭지점을 이용하는 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얘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참이 된다고. 얘를 사용하는 건 아니야, 지금은.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힌트는 나머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면 문제에서 만약에 이 지나는 점, 그래프 위의 점을 주어주잖아. 그러면 얘를 대입해서 구할 건데 대입하면 문자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걸 좀 잘 기억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점을 대입하니까 식이 한 개 나온다고. 미지수 하나를 구할 수 있어. 어차피 모르는 미지수는 한 개였죠? 이거 대입해서 a까지 결정하면 돼. 계산 한번 해보자. 11은 4a 뿔 3이야. 그러면 a는 얼마일까? 2겠지. 그래서 a가 2인 거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a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흐름에 의해서 여러분이 식 세우는 것만 연습하면 돼. 자, 책에서는 식은 하고 전개해서 적었거든? 전개 안 하고 이렇게만 적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만 연습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응.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최악이야. 0,4, 2,0, 1,마이를 지난대. 그러면 얘는 어떤 힌트를 줬을까? y절편을 준 거야. y절편이 뭐야? 얘잖아, 얘. x가 0일 때 4a우란 뜻이니까 y절편을 준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얘는 y절편을 줬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틀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보통 다른 힌트 꼭지점이라든지 x절편 안 주면 무조건 두 번째 거로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되게 지저분해. 왜냐면 세 점을 알고 있잖아. 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 대입을 하면은 세 개의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배운 교육과정에서 미지수 세 개짜리는 없어. 그래서 하나를 약간 이렇게 돌려서 알려준 거야. y절편이 4예요? 라고 알려주지 않고 0,4예요. 그래서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거 y절편이 4네? 라고 해서 여기 그냥 먼저 식을 세우고 두 점을 대입하는 거.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더하기 c라고 해두고 x가 0일 때 y가 4니까 얘가 c구나 라고 확인해도 되고 상관없다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 그치, 두 점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2,0을 집어넣으면 0은 4a, 2b, 뿔 4.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면 마이는 a 뿔, b 뿔 4 라고 해서 얘네들을 연립하면 된다. 그러면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할게요. 이거 2항하고 2로 나눌 거랑 2a 뿔 b 마 2. a 뿔 b 마 6.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하면 돼. 빼버리자. 빼면 a는 4가 나오네요. a가 4면 4 집어넣으면 b는 마십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4 마십 4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꼭 한 명씩 있더라. 짝수지? 약분해도 되지? 안 돼. 함수는 약분을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 안 되는지 알아? 그치? 할 거면은 다 2로 나눠야 되잖아. 그럼 돼. 그런데 2분의 y는 이라고 우리는 함수를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건 약분 자체를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약분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푼다. 유형 알겠지? 세 번째 거 보자. 세 번째 유형. 세 번째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 마 3,0과 2,0. 그 다음 0,12를 지난데 그거를 만족하는 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는 지금 이미 x절편이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패턴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물론 이거를 이렇게 두고 세 점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 그런데 계산 지저분해.
그러니까 이걸로 푸는 게 더 나아. 그러면 y는 a는 모르니까 a로 두고 얘네들이 x절편 두 근인 거야. 어떻게 적는지 알아? 세 번째 식을 이용해서 알파 자리에 마3 집어넣고 베타 자리에 2를 집어넣는 개념이라고. 어떻게 적으면 될까? 이렇게 식을 세워야 한다. 왜 이러냐면 그래야 마3을 집어넣어야 0이 되고 2를 집어넣어야 0이 되는 거야. 우리 2차 방정식에 식을 세울 때도 이런 식으로 했었어.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 자, 거기서 우리는 a를 구하면 되거든. a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0,12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0을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마 6a야. 그래서 a가 마인 게 나온다. 이렇게 되고 보통 우리가 답을 구할 때는 전개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것도 뭐 굳이 전개하진? 아, 근데 이거 1, 2, 3번을 전개하는 이유가 전개해서 나타내라고 했구나. 근데 굳이 전개 안 해도 돼. 이렇게만 나타내도 돼요. 그렇게 하는 것만 여러분이 연습하면 돼요. 그럼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진 좀 알겠어? 오늘 구하는 게 식 세우는 거 연습하면 돼. 어떻게 구하는지만 여러분이 좀 체크만 잘하면 되는 거야. 자, 1번 문제 한번 보자. 211쪽에 1번. 쉬운 거 같잖아. 이거 되게 어렵다. 막상 혼자 풀려고 하면 감이 안 잡혀. 왜 감을 못 잡냐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식을 구하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 아까 말했듯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먼저 어떤 걸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고 걔를 먼저 적고 시작하는 거야. 1번 문제 한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 3인 포물선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일단 꼭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PQ 있는 식으로 식을 세우면 되지. 그러면 y는 a. 그 다음 어떻게 식을 적어야 되죠? 그렇지. 일단 여기까지 세우면 돼. 그렇게 해서 a만 구하면 되거든. 자, 얘는 어떻게 구할까? 그 포물선에 나와 있잖아요. 옆에.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지나는 점이 1,6이니까 1,6 집어넣으면 돼. 1,6 집어넣어서 a 결정하고 전개해야 한다. 비교해야 하니까. 알겠지? 그러면 계산할 수 있죠? 두 번째 문제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안 했던 패턴이야. 추계 방정식 알려주고 2점 알려줬어. 그럴 때 구하는 방법. 자, 추계 방정식을 알려줬네. 그러면 우리는 기본 패턴 아까 세 가지씩 알려줬잖아. 어떤 식을 활용하면 될까? 그치. PQ 있는 식을 사용하면 돼. 왜냐하면 이 추계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뭐지? P가 그치. 얘가 P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y는 a, x 어떻게 적을 것 같아? 그치. 뿔 1제곱 뿔 q 라고 해서 이거 두 개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 할 수 있겠어? 연립방정식. 미지수 두 개니까. a랑 q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구하면 돼.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 똑똑한 애들. 그 친구들은 어떻게 푸냐면 그림을 통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거야. 자, 이건 지금 이 마3,0을 지난데 근데 추계 방정식이 마일이래. 그러면 x절편에 또 다른 x절편 하나를 구할 수 있다? 난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런데 하나의 x절편이 마3이에요. 알려줬잖아요. 근데 축이 마1이야. 그럼 또 다른 x절편은 누구일까? 추계 방정식이 뭔데? 1이겠지. 추계 방정식이 뭐야? X에 아니. 추계 방정식이 뭘 의미하냐고. 추계 방정식은 줄임말이라고. 추계 방정식이야 원래는. 뭐였지? 대칭 추계 방정식을 그냥 줄여서 추계 방정식이라고 불러. 이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대칭이라고.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대칭 축이야. 그런데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여기를 지난데 두 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두 칸 떨어져 있는 애를 지나겠지.
그러면 그건 당연히 1인 거야. 두 칸이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다른 식으로 풀고 싶은 친구들은 어떻게 구하기도 하냐면 이거는 하나의 x절편을 알고 있으니 다른 x절편을 구하자. 그러면 x절편을 두 개 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세 번째 식을 구할 수 있어. y는 a. 그 다음 어떻게 해? 마일 마일. 그 다음 제곱 제곱 아닌데? 아그 x 뿔 3 그치?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3, 0이니까 마3 집어넣어서 0되고 1 집어넣어서 0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만들어도 돼. 그럼 여기서 a는 어떻게 구할까? 2, 마우. 사용하지 않은 그 정보를 사용하면 되지? 2, 마우로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잖아. 내가 왜 끝까지 계산 안 하는지 알지? 귀찮으니까. 미지수 2개짜리 연립방정식 귀찮아. 하기 싫어. 근데 이미 여기서 미지수,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에 힌트를 더 얻어낸 친구들은 숫자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 연립방정식이 아니야. 계산이 그래도 복잡하지 않아. 그것까지 생각해내는 걸 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친구들이 대답하는 그 대답만 들어봐도 굉장히 이걸 다 어려워하고 잘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개념이 안 잡혀 있잖아. 외울 건 좀 외우자고. 약간 그 수학도 어느 정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외울 건 외워줘야 돼. 이게 약간 이게 오해야. 수학은 이해하는 과목이다. 이해하는 거는 수학자들이 이미 본인이 머리에서 다 이해하는 걸 너희들에게 이렇게 공식화 해준 거라고. 그분들은 영특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서 풀 수 있어. 우리 영특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생각해야 해. 거기에서 새로운 걸 얻어야지. 이거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의 문제인데 이 머리의 문제는 유전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니네가 어릴 때 책을 안 읽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책을 좀 읽으라고. 책을 읽어야 머리를 사용해서 좀 수학적인 사고력이 늘 텐데 책을 안 읽으니까 전두엽이 발달을 안 해서 사고력이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 본인 잘못이야. 부모님 탓하지 말라고. 왜 나는 머리가 멍청하게 태어나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3번 문제 볼까요?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 방정식의 식을 구하세요 문제예요. 그런데 얘는 힌트가 딱 하나밖에 없네. 0,8. 그게 뭘 의미하죠? Y 그렇죠. y절편을 의미하니까 여러분은 ax 제곱 bx 뿔 8 이라 두고 대입해서 ab 구하면 돼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쉬운 문제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 4번 문제 볼까요? 자, 4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의 식 구하세요 문제야. 그런데 주어진 힌트 3개 있네. 뭐뭐 보이나요? x절편 2개 보이잖아. 마일이랑 그렇지. x절편을 알고 있을 때는 세 번째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틀을 잡자라고 했죠. 그러면 x절편이 4와 1이니까 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잘 보면 y절편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할까요? x가 0일 때 y가 4가 돼야 해. 그거를 만족하는 a는 1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거 전개한 게 답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식까지 세울 수 있으면 오히려 다시 이거 복습하면 좀 더 쉬울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좀 꼼꼼히 공부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213쪽에 있는 내용은 앞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이건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중단원 마무리를 해야 하거든요. 솔직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알아. 근데 다 풀 수 있어. 못 푸는 문제는 없어. 그러니 이거는 그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세요.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일단 끝내는 걸로 하고 그때부터 다시 오답 정리하고 보충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수업은 여기서 마칩시다.